16국은 2박으로. 네, 부산의 16개 구군의 새로운 소식, 사건, 현안들을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16국은 2박으로 오늘은 이루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루연입니다. 네, 오늘은 16개 구군 중에 어느 구로 가서 시민들을 만나봤습니까? 네, 이번에 사상구로 직접 가봤습니다. 부산의 사상하단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땅꺼짐 이슈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년간 사상하단선 일대에서 발생한 땅꺼짐은 무려 14건에 달합니다. 또 최근에는 지난 4월 13일 새벽 5시경 사상구 학장동에서 지름 5m, 깊이 5m 규모의 대규모 땅꺼짐이 발생했는데요.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또 대책은 뭔지, 또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9월에 사상구 새벽로 인근에서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트럭 2대가 이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최근에는 4월 13일, 14일 이틀 연속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땅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새벽 시간대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 아침이나 낮에 발생했다고 하면 정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죠. 시민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관련해서 사상구에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날 비가 많이 와서 땅꺼짐이 발생했던 곳과 가장 가까운 감전역, 사상역 이렇게 두 개의 역에서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위험하지. 지나가다가 푹 꺼진다 생각하면은 이게 뭐 이런 일이 이래가지고 지진 일어난 것도 아닌데. 지금 길 다니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해야지. 도로 건너 다니면서 조심해야 되고 위험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무섭다고요. 애기들, 우리 아들네도 걱정되고 차 먹어 다니니까. 땅 꺼지는 것도 불안하고. 사상에서 하단까지는 타는 거를 자제해야 되겠고 제가 하단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이거를 보고 근데 이렇게 불안하고 이래서 다시 원래 있던 북구로 이사를 갔어요. 불안하고 이래서 저 원래 그걸 팔고 다시로 갔습니다. 무섭죠. 생각해보면 무서운 거죠.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생기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사고가 크게 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거 생기면 안 되지. 그런데 왜 생기는 거? 그건 우리는 원인을 모르니까. 네, 들으셨다시피 한 시민분은 도시철도가 생긴다는 소식에 하단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공사가 자꾸만 늦어지고 이 땅꺼짐이 계속 발생하는 게 불안해서 다시 아파트를 팔고 북구로 이사를 갔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꺼짐이 왜 자꾸 발생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보니 더 불안할 수밖에 없겠지. 네,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땅꺼짐 원인 여러 가지가 지목이 됐는데 최근에 부실한 시공, 관리 감독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인재가 맞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뭐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네, 땅꺼짐 원인에 대해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 공사와는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요. 올해 2월 이 5개월간 사고 원인 분석 끝에 부산시는 폭우와 이로 인한 물막이판 유실이라고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시공과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예, 지난 22일에 부실한 감리와 시공, 관리 감독이 땅꺼짐 원인 중 하나라는 부산시의 감사 보고서가 나왔었지요. 네, 맞습니다. 건설사업관리단이 차수공사의 품질시험 성과 검토와 확인을 소홀히 하고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세부 안전계획 관리 이행도 소홀하게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사고 이후 부산교통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에게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지시만 하고 이후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는 점검하지 않았고요.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추가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공사 진행상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싱크홀 관련 뉴스를 보면 뭐 차수 공사, 흙막이 시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꼭 들어가 있는데 왜 중요한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해당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땅꺼짐이 어떤 원리로 생기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싱크홀 본질은 뭔가 하니까 땅속의 어떤 공간이 비어버린 거잖아요. 땅속을 차지하고 있던 흙이 또는 모래가 어디로 사라지고 거기에 빈 공간이 생겼고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싱크홀이 발생했다. 그것만 가만두면 움직이지 않는데 지하수가 다시 해서 물이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잖아요. 그 모래 흙 입자들이. 사상 하단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에서 직접 지하수가
무한대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상, 하단, 그리고 강서구 이 일대는 자연 조건을 볼 때는 싱크홀이 발생할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런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 일 안 하면은 아무 싱크홀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땅 속에 무슨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땅 안에는 흙이나 모래, 바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하수가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이게 막 움직이면서 어디론가 흙이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빈 공간이 커지고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게 땅꺼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이 투입되는 지하수와 물을 통제하고 막을 수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수벽과 흙막이가 중요한 건데 차수는 물이 새는 걸 뜻하고요. 차수벽은 이 물이 새는 걸 막기 위해 만드는 벽입니다. 그리고 CIP 공법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 중 하나인데요. 집안에 구멍을 낸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흙막이를 형성하는 공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해서 이어서 듣겠습니다. 사상 하단선 설계 내용을 보면은 차수벽을 설치하려고 되어 있거든요. CIP 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공법은 차수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학계에는 알려져 있거든요. 부산시하고 공사하는 관계자들이 낸 자료들을 보니까 CIP 공법이 싸거든요. 낙동강변에서 지하 공사를 하면은 지하수는 무한대로 공급되기 때문에 공사장 안으로 지하수가 못 들어오게끔 차수벽을 설치한다. 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설치해야 되겠죠. 그것은 지하 벽체를 세우는 건데 그 지하 벽체가 물이 좀 흐른다고 해서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결국은 지하 벽체를 부실하게 설치했거나 아니면은 설치하지 않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되었겠죠. 네, 결국 차수벽 공사가 잘 이루어졌어야만 했던 건데요. 이 감사 결과서를 살펴보면 차수벽 시공을 맡은 업체가 3차례 시험에서 이 공법에 대해 성능 적합 판정을 내리고 2020년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품질 시험을 할 자격이 없으면서 셀프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면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 차수벽을 계속 사용한 거네요. 네, 이 구간 땅꺼짐이 2023년부터 계속 있어 왔었는데요. 사고조사비가 차수성이 비교적 더 높은 공법을 권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교통공사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이미 굴착 중인 상황에 다른 공법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안에 구멍을 뚫어서 약품을 주입하는 보완 방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예. 이 안에다가 시멘트나 풀, 또 약품 등을 주입하는 방식을 그라우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하에는 하수관이나 상수관, 또 통신구 등이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이 설치된 매설물들 때문에 완벽한 효과를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임종철 명예교수에게 듣겠습니다. 이번 구간은 뭐냐? 그렇게 콘크리트 벽을 땅속에 만들어서 물을 막을 수 있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안에 지하 매설물이라는 지작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횡단하기 때문에 벽을 못 만들겠죠. 그러면 아무리 물을 잘 막는데도 거기에 틈새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관 같은 게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틈새로 쉽게 물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차수를 하게 되면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 공사비하고 관계도 되고, 그러니까 현장 부근에만 하다 보니까 쉽게 지하수가 유출돼서 나름대로는 안에다가 시멘트라든가 아니면은 풀 같은 그런 성분들을 막 땅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관 같은 게 있으면 관 주위가 이렇게 시멘트 같은 게 막 들어가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완벽하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관 밑에도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콘크리트로 땅속에다가 쫙 벽을 만들지 않으면 차수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하에 매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들을 이설하고 작업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라우팅 공법으로 차수 보강을 해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 2025년 3월 부산교통공사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PCF 공법, 즉 차수와 집안 보강을 위한 목적으로 주입 장치를 통해 야객을 주입하는 그라우팅 공법 기술은 부적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비용 따지지 말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처음부터 물을 더 잘 막아줄 수 있는 공법으로 시행을 해야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야 시민들은 이 땅꺼짐 원인을 어째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네, 원인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땅 바로 밑에 지하철 공사를 너무 자주 해서 그런 것 같다 생각해요.
그럼 싱크홀 생길만 하지. 밑에 막 파지니까. 모르겠어요. 지하철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하철 만든다고 땅 파서. 여기가 물이 좀 많이 고이는 학장 그 사상 이쪽이 평상시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는 지역이라서 지반이 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반이 약해서 생긴다고 알고 있기는 한데 지금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뭐 이런 데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공사하기 전에 좀 대책을 먼저 마련해놓고 공사를 좀 하는 게 어떨까. 네, 지하철을 만든다고 땅을 자꾸 파서 그런 것 같다. 또 물이 잘 고이는 곳이라 지반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철도 공사와 연관이 있다 없다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갈리는데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먼저 부산과기대 첨단공학부의 정진교 교수에게 들어보시죠. 요거는 시공관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이전에 주위 환경에 대한 점검이 좀 철저해야 되지 않았나. 예산 문제죠. 초기 투자에 있어서 이겨갈 수 있는 안전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상습 침수지인데다가 또 하천이 비만 오면은 역류를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도시철도 공사가 아니더라도 작년같이 이렇게 극한호우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도로였더라도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봅니다. 부산에 숙명적인 사람들은 많이 살고 이용객들은 많은데 교통은 불편하고 그렇게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쪽 노선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설계로 해서 지금 시공이 됐기 때문에 네, 우선 도시철도 공사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이 주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꺼짐이 발생한 거지 지하철이 들어서는 게 아니었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부산의 숙명적인 문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부산이 60% 매립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쪽이 낙동강에서 지하수가 공급되고 침수가 잦은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설계였다. 뭐 이런 주장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주위 환경에 대한 조사, 설계, 점검이 더 철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는 땅을 파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물과 섞여서 흙,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이 이동하면서 빈 공간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도시철도 공사 안 했으면은 이 싱크홀도 안 생긴 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해당 의견은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갑자기 어느 빈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흙들이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도깨비가 와서 그 흙 파가는 것도 아닐 거고 아무 일 안 하면은 지하에 싱크홀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한 거고 다시 해서 싱크홀은 어떤 경우라도 인재라는 것이죠. 즉 사람이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후진국 행정은 그것이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싱크홀은 인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천재로 뒤바꿈. 그래서 누구도 책임 안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싱크홀 발생의 원인은 당연히 지하철 공사가 원인이었거든요. 네, 이 지하수가 무한대로 공급되는 상황에서도 땅을 파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땅속을 파는 공사를 했고 그래서 빈 공간이 생겼고 이게 결국 싱크홀이 됐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철도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싱크홀이 충분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 초기 투자에 있어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공통 의견으로 귀결이 되네요.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의 환경 특성상 앞으로도 이 구간에서 땅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인명 피해가 없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대책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지하 매설물의 이설, 즉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땅꺼짐은 반드시 전조 등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발견 즉시 땅에 구멍을 뚫어서 확인한 뒤 시멘트를 주입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임종철 명예교수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 매설물이 있는 구간은 최대한 이설을 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은 뭐 물론 최대한 차수 공법을 추가적으로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조 증상이 반드시 생깁니다. 망상균열이라 해가지고 거북등처럼 균열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도로에 경계석 있죠. 경계석이 왜곡이 됩니다. 이렇게 비뚤어지거나 그다음에 차선이 비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면 보이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그럼 뚫어서 보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표면 유관 관찰, 그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안을 확인하는 것.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멘트를 주입하면 완벽하게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책임 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찌하면 땅 꺼짐을 막을 수 있을지 대책 마련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바로 어제까지도 비가 안 왔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부분이고 공법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래 말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교통공사 공사관리관은 차수공사의 문제점을 알고도 추가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선 안전을 담보로 한 사업비를 아끼지 않고 또 관리 업체들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박창근 교수에게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시가 싱크홀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면은 시민들이 불안감이 더 줄어들 것이고 또한 부산시의 공개된 열린 행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계할 때 잘 해요. 그런데 이제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놓친 경우가 있죠. 현장 소장 입장에서는 공사비 줄일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학을 좀 빼먹는다든지, 그럼 이번에 차수벽을 불량하게 설치한다든지, 그런 그라우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그와 같이 공사비를 줄이려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땅 꺼짐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을 위해서는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 지하철 공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땅 꺼짐이 생기는 걸까 궁금하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무조건 지하철을 공사를 한다고 해서 땅 꺼짐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똑바로 하고 또 도면대로 공사를 하고 터널 안에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고 마지막에 관리 감독 주체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면 전혀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 공사를 시작할 때 주변 환경 조사부터 철저하게 하고 정해진 대로 잘 따르고 또 안전과 귀결된 사업비는 아끼지 않아야 우리 시민들이 좀이라도 안심을 하지. 그게 비로소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류현 씨가 이번에 실제로 땅 꺼짐 발생한 사상구 나가서 시민들을 좀 직접 만나봤잖아요. 어땠습니까? 네, 우선 가장 많이 든 생각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 자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대부분 뭐가 원인인지 우린 알 수가 없다. 그거야 뭐 공사하는 책임자들이 알아서 잘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날도 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땅이 꺼지는 일이 또 나와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꽤 많았습니다. 정부의 비대칭 구조에서 우위에 있다고 하죠. 이 열쇠를 쥐고 있는 책임 주체들이 회피하지 않고 이제라도 좀 꼼꼼한 대책 마련과 관리 감독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을 끝으로 이 부산 시민들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게 전하는 말 듣고 오겠습니다. 그건 시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거 우리가 시민들 잘 모르니까. 그 공사할 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사고로 사람이 인명이 피해가 가거나 사고가 가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너무 좋겠죠. 예. 뭐 잘 관리해서 시민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그게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공을 좀 단단하게 잘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안전하게 보수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제대로 똑바로 그 신경을 써서 하면은 안 낫겠습니까? 예, 정말 맞는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과다하다 할 정도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필요하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삶의 질 향상이고 그중 제일 기본이 바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4일 어제였죠. 어제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목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보강해서 땅 꺼짐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또 재발 방지 방안을 찾으라고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전체 공사 구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자, 오늘 1699 2박으로에서는 사상 하단선 인근 땅 꺼짐 문제와 관련해서 원인, 실태,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류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